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제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네 약국을 운영하시던 최춘자 여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82살이셨죠. 평생 약사로 일하며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병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전 새 휴대폰을 구입하러 갔다가 일어난 일이 그분의 마지막 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냥 전화나 문자만 되는 휴대폰으로 바꾸러 갔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이것이 최춘자 여사님의 마지막 한탄이었습니다. 평생 전략하며 모았던 3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고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폰 관련 사기로 잃은 돈이 무려 18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1,2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손주의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매일 더 교묘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교사였던 분들도,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도 속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정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38년간 국어를 가르치셨던 70세의 교육자이십니다. 작년 가을 자주 꺼지는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 큰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온 직원이 선생님께 딱 맞는 모델이 있다며 추천해 주었죠. 어르신, 이 모델은 글씨도 크고 배터리도 오래 가서 좋으실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하시니까 은행 앱도 미리 설치해 드릴게요. 이정숙 선생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직원은 인증번호가 필요하니 문자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도와주는 친절한 직원에게 선생님은 기꺼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선생님의 계좌에서 2,3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그 돈은 아들 가족의 전세 보증금 일부였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생님은 결국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고 지금까지 혼자 고통받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호 어르신은 76세의 전직 목수입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며 번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만난 젊은이에게서 어르신, 새 정부 지원금 받으셨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바로 신청해 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건네주신 김 어르신은 잠시만요 하는 사이 자신의 모든 금융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1,800만 원이 사라졌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매일같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르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현명하게 대처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만식 어르신은 72세로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습니다. 지난 봄 새 휴대폰을 사러 갔을 때 직원이 데이터 옮기는 동안 카페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지만 박 어르신은 내가 직접 볼래요 라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문자로 온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내가 직접 입력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사람 눈빛을 보는 법을 배운 박 어르신은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직원은 더 이상 박 어르신을 설득하지 못했고 다른 직원이 와서 정상적인 절차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그 매장에서는 여러 어르신들의 재산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박 어르신은 무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로 은행 관련 앱을 설치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둘째,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는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셋째, 휴대폰 개통이나 교체 시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평생의 노력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이제 휴대폰 사기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론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 사기가 노년층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복잡한 기능이나 보안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디지털 환경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둘째, 신뢰와 예의를 중시하는 세대 특성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대면 소통에서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할 때 이를 의심하기보다 감사히 여기는 문화에서 자라셨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세대 간 신뢰 차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인지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과 의사결정 과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나 압박감 속에서는 평소보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압박 전술을 사용합니다. 넷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 사망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해 친절한 대화로 접근하고 신뢰를 얻습니다.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경계심을 늦추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금융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디지털 뱅킹이 보편화되기 전 비밀번호는 주로 금고나 자물쇠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은 인증번호나 비밀번호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는 직원에게 왜 알려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동행자 시스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가십시오. 젊은 가족이나 친구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이상한 요구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디지털 동행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 시행 후 휴대폰 사기 피해가 약 70% 감소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6세의 박 어르신은 휴대폰을 바꾸러 갈 때 항상 손자와 함께 갑니다. 손자가 옆에 있으면 직원들이 이상한 요구를 안 해요. 혹시 뭘 물어봐도 손자가 다 처리해 주니까 안심이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사전 교육과 정보 습득입니다. 휴대폰을 교체하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와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두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한 달만 투자해도 기본적인 디지털 보안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김명자 여사님은 지역 노인복지관의 스마트폰 안전교실에 참여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받기 전에는 무조건 직원 말대로 했는데 이제는 어떤 정보를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지 알게 됐어요. 지난번에 휴대폰 바꿀 때 인증번호를 달라고 해서 저는 직접 입력할게요 라고 했더니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세 번째 해결책은 비상연락망 구축입니다. 금융 관련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연락할 가족이나 지인의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이상한 요구를 받았을 때 잠시만요.
제 아들에게 물어볼게요 라는 한마디면 대부분의 사기꾼은 물러납니다. 부산의 최동철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사기를 예방했습니다. 휴대폰 가게에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딸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이 갑자기 그냥 나중에 오세요 라며 물러서더군요. 네 번째 해결책은 은행 앱 분리 설치입니다. 새 휴대폰을 구입한 후 은행 앱은 절대 매장에서 설치하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설치하거나 필요하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은행은 노년층 고객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은행 지점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시니어 디지털 뱅킹의 날로 정해 어르신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하시면 무료로 앱 설치와 보안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인증번호 원칙 세우기입니다.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라고 말하며 예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증번호는 항상 직접 입력하세요. 여섯 번째 해결책은 이중인증 설정입니다. 모든 금융 앱에 이중인증을 설정해두면 추가적인 보안 장치가 생깁니다. 이중인증이란 비밀번호 외에도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추가 확인 절차를 말합니다. 설정 방법을 모르신다면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 해결책은 정기적인 거래 내역 확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상한 출금이 있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에 비교적 익숙한 편이므로 스마트폰 보안 앱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하면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정기적인 디지털 점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나 손주와 함께 휴대폰 상태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시간은 가족 간 유대감도 강화합니다. 계절별로는 특히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사기가 증가하니 이 시기에 더욱 주의하세요. 사기꾼들은 명절 특별 혜택이나 연말 정부 지원금 같은 말로 접근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노인 디지털 교육을 활용하세요. 또한 대형 통신사들은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무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별도 신청해야 하니 매장을 방문하여 문의하세요. 이제 휴대폰 사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가지는 의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정말 위험한가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인증번호는 디지털 열쇠와 같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집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휴대폰 매장 직원을 어떻게 믿지 말라는 건가요? 모든 직원이 사기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금융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았다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할게요 라고 말하거나 다른 매장을 방문하세요.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세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즉시 동결시키고, 둘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셋째, 통신사에 연락해 휴대폰 번호가 추가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세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전국 250개 이상의 복지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아예 안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디지털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족과의 소통이나 생활 편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간단한 앱 사용법부터 배우고 점차 자신감을 키워가세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능력은 나이가 아닌 경험과 학습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사기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 관련 사기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특히 3월 이동통신사 프로모션 시기과 12월 연말 정산 시기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이 시기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최신 보고서는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전화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전화한다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하세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최근 시니어 디지털 안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일일 결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대규모 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개인별 위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권장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안 앱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융 거래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첫째, 모르는 번호로 오은행 보안 점검이라는 문자가 왔을 때. 둘째, 갑자기 휴대폰 기능이 제한되거나 이상한 앱이 설치되었을 때. 셋째,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결제 알림이 왔을 때입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금융사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항상 가족과 상의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여러분, 디지털 세상은 때로는 위험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과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르신들을 노리는 휴대폰 사기의 위험성과 그 대응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잃은 금액이 18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요 문제점 3가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의 복잡한 기능이나 보안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신뢰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의도를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금융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인증번호나 비밀번호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가지 핵심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동행자 시스템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가세요. 둘째, 사전 교육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세요. 셋째, 인증번호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증번호는 직접 입력하고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넷째, 은행 앱 분리 설치입니다. 금융 앱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설치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거래 내역 확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바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가족들과 휴대폰 보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세요. 오늘 하나의 보안 습관을 들이고 내일 또 하나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영양가 높은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경험한 사례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